생각보다 부케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결혼식 내내 사진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수호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건 부케에 관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케를 잘 고르는 방법. 사실 신부님들이 생각하는 예산 중 대부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웨딩홀, 식사, 뭐 3순위, 4순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 부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결혼식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들 중 이제 영상이랑 사진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뭐 센터피스, 꽃장식, 다른 포토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부케는 신부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버진로드를 입장하고 퇴장하고 그리고 서 있고 그리고 이제 하객들에게 던지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순간 사진이 찍힐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와 함께 웨딩 홀장과 함께 부케가 가장 많은 위험 요소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웨딩홀을 잘못 선택해서 밥이 맛없어서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부케가 시들어서 눈물 짓는 신부님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이쁜 부케 혹은 촌스러운 부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우리가 부케를 잘 고르고 잘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부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뭐 컬러감, 색깔, 형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입니다. 보통 부케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패키지를 통해 뭐 드레스샵이든지 아니면 플래너든지 웨딩홀이든지 보통 그런 곳을 통해서 2차로 패키지 비용을 더 지불해서 부케를 고르는 방법을 보통은 많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부케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케를 할지 선택받고 미팅하고 컬러를 정하고 형태를 정하는 형태로 진행될 거예요. 보통 전자 같은 경우 그냥 웨딩홀에서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우는 조금 좋은 퀄리티의 부케를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비용은 보통 저렴한 편이죠. 5만원, 8만원 혹은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더 주게 되면 부케의 선택의 폭이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케 샵의 경우에는 보통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지금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선이면 오더메이드가 된 부케를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내가 손이 두툼한 편인데 손이 두꺼운 편인데 두꺼운 부케를 고른다든지 그러면 다 두꺼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최대한 두꺼운 손이면 얇은 부케를 선택한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 말랐는데 좌우 대칭이 너무 긴 부케를 선택해서 내 몸이 더 말라 보이게 만든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꽃을 선택했는데 내 웨딩드레스 톤과 얼굴 톤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낯빛이 어두워 보인다든지 너무 차가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컬러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이야기할 건 형태나 컬러를 잘 선택하는 방법에 앞서서 컨디셔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컨디셔닝이 뭘까요? 부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앞서서 얘기했었던 거 형태나 크기, 색깔, 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부케, 웨딩홀이나 패키지에 포함된 부케의 경우에는 비용을 상당히 지불해야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고 부케를 잘 고르는 방법, 잘 컨디셔닝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웨딩홀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일반 로드샵에서 부케를 만들 때도 그랬고, 제 주변에 분들이 결혼할 때 부케를 만들 때도 그랬고, 부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만듦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컨디셔닝을 할 건지, 어떻게 물올림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놓쳐지면 아무리 비싼 부케라도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거나 바깥과 내부의 온도차 때문에 순간 축 처져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든 부케를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내가 실망하지 않고 결혼식을 할 때 우는 분도 계세요. 사실 웨딩 이런 거 할 때 내 부케가 시들어서 우는 분도 계세요. 왜 그때 당시 되면 다들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신랑도 신부도. 근데 내 부케가 컨디셔닝이 안 돼서 이렇게 꽃들이 다 이렇게 시들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민해진 상황에서 더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오르죠. 그러면 그때 되면 엄청나게 큰 안티가 되는 거예요. 플로리스트에게든 샵에게든 아니면 업체에게든 웨딩 업체에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닝을 잘하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 소개할까 해요. 첫 번째는 부케의 꽃을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잘 시드는 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든다기보다 우리가 시든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물이 내리는 거죠. 일단 꽃은 종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들어 보이는 꽃들, 일반인들 눈에는 리시안시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시들어 보여요. 근데 우리 기준에 잘 시들 수 있는 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위험한 애들, 예를 들어서 미니 델피늄이나 델피늄 같은 애들, 그리고 혹은 이런 국화과의 꽃들, 이런 애들은 물내림이 생각보다 심한 편이죠. 그래서 꽃잎이 얇고 물기가 많은 애들은 생각보다 잘 시들어 보이게 돼요. 뭐 반대로 안 시들어 보이는 꽃들도 있어요. 뭐 튤립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잘 시드는 꽃과 잘 안 시드는 꽃들이 있어요. 이 난류 같은 경우에는 육질이 다육질이긴 하지만 특성상 이제 물이 빠져도 잘 물이 안 빠져 보이고 겉면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잘 안 시들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꽃들이 덜어 있어요. 장미 같은 경우도 잎이 얇고 안에 물기가 촉촉한, 만져봤을 때 촉촉한 장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면 확 시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게 왜 확 시드냐면 실제로 개화가 돼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우린 시든다고 명명해야 되는데 사실 물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식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호흡량과 관련되어 있어요. 온도에 관련되어 있어요. 식물은 온도가 차가워지면 숨을 천천히 쉬고 따뜻해지면 숨을 가쁘게 쉬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온도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면 너무 추워지면 숨을 천천히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따뜻해지면 많이 쉬게 돼요. 근데 이 온도차가 급변하게 되면 온도를 천천히 쉬었다가 많이 쉬기 때문에 이 물 안에 숨을 쉬면서 이 체관 안에 있는 물을 순환하는데 그 순환하는 게 이제 잘못돼서 물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추운 꽃냉장고에 있다가 너무 따뜻한 웨딩홀에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차가운 꽃냉장고에 있다가 밖이 너무 따뜻한 한여름에 이동 경로상에서 너무 따뜻해서 차가운 곳에 있다가 너무 따뜻한 곳에
넘어가면서 체온 조절 때문에 호흡량이 달라져서 물을 쫙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부케가 시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 때까진 괜찮아서 사진 찍고 다 오케이 해서 넘겼는데 웨딩 홀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추워서 훅 물을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플로리스트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추운 겨울이다. 근데 웨딩 홀 자체가 굉장히 따뜻할 것이고 이동 경로상 얘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 조금 따뜻한 환경에서 만든다든지, 사실 따뜻한 환경이라는 건 없고 그냥 실내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여름인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구간에 빨리 차가운 상태로 바로 이동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꽃냉장고의 온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조절해야 하고, 그래서 밖의 온도차, 안의 온도차가 최대한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와 또 관련되어 있는데, 부케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게 되면 이 손의 열이, 우리 온도가 35.6도죠.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게 되면 꽃이 물러요. 무른다는 게 뭐냐면 상추가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면 이렇게 해지잖아요. 시들잖아요. 그걸 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 조금 괜찮아져요. 싱싱해 보이게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 손에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식물 자체가 무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부케를 너무 꽉 혹은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돼요. 내가 결혼 웨딩 시작했어. 식장에 도착해서 웨딩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처음에 딱 사진 찍잖아요. 처음 신랑 신부 딱 아무도 식장에 없을 때, 그때 딱 사진 찍을 때 내가 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다시 잡고, 그리고 신부들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와서 사진 찍을 때 내가 얼마 동안 잡고 있는지,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식물은 사람 손이 오랫동안 닿으면 물러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핸드타이드를 잡을 때, 꽃다발을 잡을 때도 최대한 면적을 적게 만들고 최대한 사람의 손 온도를 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케 같은 거 만들 때 손 온도를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굉장히 손 온도가 높아요. 옛날에 그 따끈따끈 베이커리에서 태양의 손이라고 막 초밥 못 만든다고, 그 손이에요. 뜨거운 손이에요. 체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케를 잡을 때, 핸드타이드를 잡을 때 물 분부계로 손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걸 이렇게 잡아서 손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얼음물을 옆에 준비해서 손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다 잡고 나서 물을 뿌려줘서 온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꽃을 받는 사람도 꽃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꽃은 온도에 따라서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의 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도를 참 생각해 놔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지만 이건 AS가 어렵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품도 안 돼, 환불도 안 돼, 꽃은 시들었어. 사실 시든 게 아니고 물이 빠진 거라고 했죠. 물이 내린 거예요. 집에 가서 담가 놓으면 다시 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불받기도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걸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해 주냐 안 해주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냐 안 알고 있냐는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부케, 웨딩 부케의 물 처리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케가 물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부케의 줄기 끝이 잘라진 상태로 내가 받았어요.
예식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 줄기 끝에 물이 한 방울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걸 중간중간 화병에 물을 꽂아 놓고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걸 물 처리한다고 해요. 옛날 같은 경우 한 15년 전의 경우에는 물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옆에 이제 웨딩홀의 신부 대기실 옆에 화병이 놓여져 있어서 그 끝을 계속 담가 놨다가 뺐다가 담가 놨다가 뺐다가 마지막에 예식 들어갈 때 우다닥 잘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마이크처럼 생긴 이 플라워 폼 홀더에다가, 부케 홀더에다가 꽃을 대가리만 잘라서 이렇게 꼽았어요. 둥그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폼에 이렇게 그래서 물 처리가 계속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안 좋은 예인데, 살짝 얼려요. 부케를 살짝 얼려서, 옛날에 장미만 쓰는 부케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살짝 얼려서 예식이 끝날 이제 신부님이 들고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녹기 시작해서 얘가 이제 다 시드는 끝날 때는 까매져요. 새까매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당연히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때 너무 이제 루키였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신부 친구분들이 부케를 해온다고 해서 이제 웨딩홀 화방 식구들이 이제 가서 보면은 부케라고 불리기 어려운 수준의 꽃들이 이렇게 있었죠. 끝날 때까지 끝나면 꽃 다 떨어지고 신부님 울고 꽃잎 떨어질 때마다 신부님 울고, 걸어가는데 꽃이 비가 내려. 그래서 그 줄에 앞에 서면 꽃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꽃의 물 처리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꽃의 컨디셔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화병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꽂아서 줄기 끝을 직접적으로 물에 닿아서 물을 빨아 올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주머니라고 부르는 주머니를 달아서,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부케를 제작할 때 처음부터 티슈나 이런 것들을 물을 뿌려서 줄기에 대서 몸통에 감아요. 그래서 이 비닐 랩핑을 해요. 랩핑을 한 다음에 바깥에다가 이제 리본을 감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부케인데 그 안에서는 물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웨딩드레스에 물이 묻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 처리가 생각보다 부케가 물을 많이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마셔서 그 안에 있는 물티슈에 담긴 물이 다 증발해서 나중에는 이 물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뜨거운 웨딩홀이야. 여기는 좀 뜨거워. 겨울이라. 그러면은 사실 물 처리를 했다라는 효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부 부케와 본식 부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병에 직접적으로 담그면 옆에서 플로리스트가 잘라주던지 아니면 친구가 잘라주던지 본인이 잘라야 되는데, 이게 시계 순서상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물주머니를 달아야 해. 근데 물주머니를 달으면 줄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뭉툭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손잡이 끝에 식물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뭉툭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미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싫어 하면 이브닝 부케와 본식 부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 돼요. 첫 번째 웨딩홀에 도착해서 사진 찍을 때는
본식 부케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이브닝 부케를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시계 들어갈 때는 본식 부케를 들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본식 부케를 또 들고, 그리고 친구에게 던져줄 때는 이브닝 부케를 전해주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일반적이긴 했어요. 제가 웨딩 일을 할 때,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보통 본식 부케랑 이브닝 부케를 보통은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부케를 2개를 만들어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본식 부케만 만드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닝 부케와 본식 부케 2개를 구매하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결혼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한 번,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에 그치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요. 물건을 잘 구매하고 싶은데 내가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잘 골라야 내가 인생에 내 한 번뿐인 이 빅 이벤트를 잘 넘길 텐데, 이게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일단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좋은 기준점이 돼줄 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케는 생각보다 내 결혼식 안에서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 마지막까지 사진에 담기는 그 포인트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들고 들어가고, 앞에 섰을 때 사진 찍히고, 퇴장할 때 사진 찍히고, 보통 내 손 근처, 내 배 근처, 상반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존이라든지 센터피스라든지 아니면 아치 장식, 아니면 줄에 아치, 뭐 줄에 상단 장식, 이런 거보다 더 비중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웨딩홀이 조화로 많이 장식하는 경우도 있어서 꽃값이 저렴한 경우도 있고 저렴해지는 추세라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부케 비용을 조금 더 잡고 간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형태와 좋은 색감, 좋은 걸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 컨텐츠에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비중을 좀 더 쓰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컨디셔닝에 대한 걸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웨딩 부케를 받았어요. 구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컨디셔닝을 해야 될지 꼭 물어보고, 어떤 식물은 물내림이 빠르고 어떤 식물은 물내림이 강한지를 잘 골고루 섞어서 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손을 잡고 있지 않게 주의하고, 그리고 이제 물 처리가 된 상태로 갈 건지, 아니면 물처리를 신경 쓰지 않고 본식 이브닝 부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건지를 꼭 머릿속에 넣었다가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디셔닝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 나눠봤어요. 생각보다 식물이라는 건 절지된 상태,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에 따라서 호흡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시들어 보일 수도 있고 건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컨디셔닝, 제일 중요한 컨디셔닝에 관련돼서 얘기해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예쁜 형태의 부케를 저렴한 가격, 조금 돈을 쓴 가격,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초이스할 수 있을지, 부케란 상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팁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리스트 박성우였습니다.